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혁신포럼 갈상돈입니다. 오늘 경남도청 진주 이전과 관련된 그런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이 특례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지난 3월 28일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이 법안이 아직 계류 상태에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도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이 바로 이 창원이 특례시가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수원과 고양 그리고 용인 또 창원이 이런 100만 이상 대도시입니다. 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인데요. 과거에 이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광역도시를 추진했습니다. 광역도시는 그야말로 도청에서 빠져나가는 독자적인 그런 광역자치단체죠.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를 사실은 도청들이, 도지사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광역도시로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광역도시급에 준하는 그런 행정적, 재정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또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국책사업들이나 정부 공모사업들을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특례시입니다. 제가 이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도청은 진주로 와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명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창원 특례시에 대해서 경남도지사도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도 경기도에 소속된 수원과 고양 용인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청과 특례시 간의 그 갈등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굳이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은 도청이 창원에 함께 있을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원 특례시가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또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창원 시민들은 도청에 갈 일이 별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창원 시민들도 도청의 필요성보다는 창원 특례시를 더 높이 생각할 것이고 도청의 존재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 입장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기 때문에 특례시로부터 지방세 수입은 변함없이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 지정은 어떻게 보면 도청, 도지사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기초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이 되면 도청은 진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창원과 진주는 도청을 두고 경쟁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창원으로 도청이 될 당시에 진주도 도청을 두고 경쟁을 했죠. 그때 창원이 도청이 되면서 지난 37년간 진주는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혹자는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사실 주말 공동화가 심각한 상태이고 주말이면 도시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혁신도시의 조기 완성에도 우리 도청 이전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청이 들어와서 행정적,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은 혁신도시 조기 완성도 필요하고 서부 경남,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의 그런 경제적 낙후도 상당 부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나 또 민간기업 유치에도 이 도청 이전은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남도 전체의 균형 발전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명분은 서부 경남 KTX, 이른바 고속철도가 2시간대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대로 들어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서부 경남 KTX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청은 이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청이 이전되어서 진주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서부 경남 고속철도가 와도 어떻게 보면은 KTX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청의 이전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남도청이 진주로 이전해야 된다는 명분은 역사적인 명분입니다. 1896년도 경상도가 경상남북도로 바뀔 때 경상남도의 도청은 진주에 있었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925년도 일제가 수탈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부산으로 도청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은 1983년도 다시 창원으로 도청을 이전했고요. 그러니까 도청 이전은, 진주로의 도청 이전은 역사적 명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진주와 창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인구 106만, 110만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은 광역도시급에 준하는 특례시가 되면 오히려 인구 증가라든지 경제적, 재정적 자율성, 자치권도 더 부여받아서 훨씬 더 큰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는 것은 조기에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청이 있는 것보다는 창원 특례시가 되어서 하루빨리 광역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지 오히려 창원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또 서부 경남에서 진주가 도청이 되면은 진주에 관광객을 많이 불러와서 경남 전체에 관광객들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로의 도청 이전은 과거의 제조업 위주의 그 산업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활성화시켜서 경남 전역에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와서 관광 경남을 만들어가는데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도청 이전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6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벌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역 70만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이 경남의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창원도 광역도시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청을 이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지금 이 추진위가 발족을 한다고 되니 추진위에 지금 혁신 포럼 외에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조심스러운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는 뭐 얼마든지 이제 이것을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각종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를 해서 서명운동도 벌이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학계의 도움도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 혁신포럼
지금 저희들이 한 75명 정도의 단톡방이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재 밴드에는 한 1,300여 명이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혁신포럼 위원이라고 보시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 중심으로 이것을 먼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적을 받게 될 텐데. 네. 도청 이전을 뭐 가능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도청 이전은요, 사실 저희들은 뭐 시민단체이기도 하지만 혁신포럼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의 당원이고 현재 또 집권 여당의 중요한 뭐 당 지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그냥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인 출신이 이걸 우선 앞장서서 주도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얼마든지 저는 뒤로 빠지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 단계로서는 혁신포럼이 이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지적한 사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은 지금 특례시가 되면요 업무가 중복돼 가지고 사실상 도청이 창원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도청 이전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주로 진주나 김해나 양산이나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진주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집권 여당의 힘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성, 실현성은 얼마든지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혹시 그 진주시 입장이나 진주시가 만약에 같은 입장이라면 협조하시거나 그럴 생각도 있으십니까? 진주시도 이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진주혁신포럼이 그 민주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입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혁신포럼에 순수하게 우리 한 75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당원은 대략 몇 명입니까? 민주당은 몇 명입니까? 대체적으로 다 당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밴드에는 이 사실을 좀 뒤늦게 올렸는데요. 밴드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밴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관련 영상이나 내용들을 좀 올리면서 일단 시작을, 그 스타트업을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쪽에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나름 전략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국자는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원으로서도 특례시가 되면 이것을 굳이 반발을 할 그런 여지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창원은 사실상 광역시급에 준하는 그런 재정적 또 행정적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창원도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 기자님. 예, 도청 이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얘기가 있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도청 이전에 대해서 도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광역시 정도 되면 그 도청이 보통 광역시에 있다가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옮겨갔고요. 또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아시다시피 안동시와 예천군 그 지역으로 2008년에 옮겨갔습니다. 무안군에는 2005년도에 옮겨갔고요. 그래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그런 자치 도시가 있으면 사실 도지사나 도청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이렇게 간섭하거나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고요. 재정적인 유출이라든지 수입 감소만 없다면 도청을 이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 그 도의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도지사가 도청을 창원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이전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주가 먼저 우리가 도청 다시 돌려달라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런 도청,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도청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청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도 그리고 여론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는 없네요. 네?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런 부분은 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경남도청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이 예를 들어서 뭐 평내시나 강릉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분리되는 걸 그 전제 조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정 유출만 없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경남도의 순세수가 얼마고 창원에서의 세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창원 쪽이 창원 쪽은 실제로 순세수에서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독립지자체를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그 부족한 뭡니까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 창원시나 100만 이상 도시들이 원래는 광역시를 추진했습니다. 광역시 추진하다가 그것이 벽에 부닥치자 특례시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배경이 각 그 도청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가장 큰 지자체가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충점으로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특례시가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그런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뭐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특례시로 되려고 하냐 하면은 광역시급에 준하는 데 되면은 우선 국가 지원 규모가 커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광역시는요, 창원시보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창원보다 국가 지원 재정 규모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올해 국가 예산이, 창원 예산이 3조 2천억이거든요. 그런데 광역시급들은 5조에서 6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인구는 120, 30, 40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창원보다 2배입니다. 그 말씀은 곧 국가 재정 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이 재량권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례시라는 거는 우리 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광역시급에 준하는 그런 어떤 재정 사업이라든지 국책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특례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굳이 이제 하게 된 것은 사실 지금 뭐 정치권이 패스트 트랙 논란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데 이 법안이 3월 28일에 제출됐습니다. 국무회의는 이미 통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주가 이 창원 특례시 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도에서는 뭐 대폭적으로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청 이전에 대한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책임 있는 당국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청 이전까지 뺏기게 된다면 진주는 뭐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진주시가 그리고 서부 경남과 더 넓게는 경남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쪽에는 창원, 이렇게 서쪽에는 진주, 이 양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남이 새롭게 비상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바로 이 도청을 진주로 옮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서부청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서부청사를 조그만하게 동부청사로 가져가고 우리는 도청을 신도시급에 준하는 그런 도청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